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지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권사가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자신감 때문에 3,000포인트는 지지해 줄 것이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3,120, 3,140포인트까지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설령 3,000포인트를 이탈한다고 해도 한 2,950포인트까지 갔다가 완만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이번 주 장중 변동성, 데일리 변동성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국제 유가와 다음 주 뉴욕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한 줄로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 주, 그러니까 3월의 마지막 주이자 4월의 첫 번째 주는 국제 유가 60달러 회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도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미쓰리 그래서 오른단 얘기야 내린단 얘기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를 거고요. 모레는 빠질 거고요. 그 다음날은 횡보할 거고요. 그 다음날은 장중에 막 움직일 거고요. 예, 지금 주식시장은 물론 크게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 2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거는 그거를 전망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대세 상승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세 상승이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도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증시고요. 그래서 뭐 3,300포인트 간다, 3,500포인트 간다라고 작년 말에 전망했던 올해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은 저는 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잡힌 다음에 신흥국의 어떤 부채 문제, 그리고 이렇게 돈을 풀었으니까 다시 이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구조,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올해 주식은 글쎄요, 대세 상승장을 얘기하기에는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네. 그리고 지지선을 궁금해 하셨는데, 예,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숫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예, 지지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항선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알리바이는 깨라고 있고, 커플링은 빼라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깨라고 있고요. 저항선은 뚫으라고 있는 거니까 너무 지지선 저항선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예, 경제는 스토리다. 예, 점을 찍어가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식의 어떤 시청이나 청취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미쓰리는 앞에 방송에서 좀 됐죠, 시간이. 근데 그때 방송에서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의 생각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에 재선을 선언했을까? 일각에서는 뭐 네임덕을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벌써부터 네임덕 얘기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며칠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올라가시다가 살짝 넘어질 뻔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나이로 80이시고 미국 나이로 78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과 패권 전쟁 2라운드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수장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틈만 있으면 나 아직 괜찮다, 이거를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2024년 재선 도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여러분, 저 올해
미쓰리 결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뭐 다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뉴욕 증시, 그다음에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우선 국제 유가 얘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그래서 원유 수송에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다. 그러면 원유 수송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얘기겠죠. 이거는 국제 유가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이 수에즈 운항 차질 때문에 61달러를 회복했다가 이거 별로 이렇게 오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 하는 생각으로 다시 58.56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미쓰리가 다음 주에 국제 유가가 다시 6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냐 하면은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이제 WTI 기준으로 60달러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4월 1일 날 오펙 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번 4월 1일 날 오펙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감히 증산 따위는 논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감산을 잘 할 거야 라는 이슈가 하나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국제유가가 너무 갑자기 확 떨어지면 뭔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뭐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 이거로는 약발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갑자기 크게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뭐냐면 뭐 간략하게 송유관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해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송유관에 그냥 무슨 뭐 죽은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원유 수송을 멈추고 송유관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닦는 동안 원유 수송이 안 되겠죠. 뭐 하다 안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예멘 반군 후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왜 미쓰리가 다음 주 국제 유가를 6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요. 25일 날 이란이 인도에서 탄자니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선박을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굉장히 이거 그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거죠. 25일 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마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발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뭐 국제적으로 좀 어떻게 좀 이란 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이슈는 아마 다음 주에 오펙 회원국들의 회의와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산유국들이 이번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즉 감산을 계속 꾸준히 잘해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이 이스라엘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이런 요인들이 국제유가를 다시 60달러 안착시켜 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지금 미사일 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왜 쐈을까요? 예, 물론 김정은이가 조 바이든 대통령 너 나 개무시하니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며칠 전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직접적으로 뭐 통화를 했는지 뭐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EU를 통해서 이렇게 옆에서 아니면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2등을 먼저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을 김정은을 살랑살랑 건드려 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조 바이든 대통령 즉 미국을 견제하게끔 계속 민감하게끔 자극하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시 핵 문제에 미국과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한박에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나 여기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지금 피곤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처음에 대통령 딱 됐을 때는 야 이건 뭐 옌병 마스크들도 안 쓰고 자 마스크 씁시다. 자 돈 엄청 내가지고 백신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사용해서 일단 무조건 코로나19 잡고 미국 경기 회복시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면서 일단 미국 재건에 힘썼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뭔가 그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이미 외교 대외적으로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피곤함을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여하튼 미쓰리 생각으로는 다음 주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WTI가 60달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히 증시를 좀 체크해 보면 24일 날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무려 2%씩이나 하락했고요. 그리고 25일 날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이 0.12% 상승, 그러니까 전일 2% 빠진 거에 대비 약간의 반등을 보인 거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부담 가니까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시장에 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뭐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다른 지수들과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는 앞에서 제가 타이타닉을 썸네일로 만들어 드렸던 그날 있죠. 그날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타이타닉의 대서양에 물이 차서 다시 이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영향처럼 금값에 몰렸던 자금도 빠지고 나스닥에 몰렸던 자금도 빠지고 이렇게 이제 자산에 몰렸던 그런 자금들이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가. 그 과정 중에 나스닥도 이런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뉴욕 주식시장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2월 달에 나오는 지표는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한파 때문에 안 좋습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자, 2월 경제지표, 2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2020년 작년 4월 이후에 지금 거의 10개월 만에 감소세가 접어들었고요. 시장 예상은 아예 뭐 많이 증가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국 경기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한 0.4%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증가는커녕 마이너스로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2월달 경제지표는 한파 때문에 부진합니다. 부진함을 인정하되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분명히 전문가들도 한파를 고려해서 눈높이를 낮춰서 예상치를 내놓습니다만 최근 들어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지난번에 신규 주택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월달 경제지표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3월달 제조업 지수 2월달에 24였는데 3월달에 26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3월달 제조업 PMI 지표 2월달에는 58.6이었는데 3월달에는 59.0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도 2월달에는 59.8이었는데 3월달에는 60.0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2월달 지표는 한파 때문에 부진했다. 3월달 지표는 잘 나오고 있다. 2월달 지표가 한파 때문에 부진하지만 예상치보다 너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앞서 발표된 4.1보다 상향 조정돼서 4.3%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9만 7천 명 감소해서 이제 7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좋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 여러분 3월 31일 날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2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3월달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2월달 지표들도 발표되지만 2월달 지표는 당연히 부진할 거고요. 3월달 지표는 잘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 고용지표 잘 나오는 거와 더불어 또 뭐 월말 효과, 월초 효과 해가지고 뉴욕 주식시장은 조금 이번 주보다는 조금 안정세로 약간 고용지표 잘 나왔어 정말 미국 경제 좋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뭐 다른 연방은행 총재들 이번 주에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나가서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 회복에 발목 잡을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PR과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상당한 경제 성장이 진행됐을 때 필요하다면 테이퍼링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미쓰리는 다음 주는 고용지표 잘 나오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꺼림칙한 게 뭐냐면 서비스업 지표는 잘 나오지만, 그리고 2월달 소매판매 지표 같은 경우는 한파 때문에 못 나왔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고용 부분이 계속 꺼림칙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3월달 고용 지표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미국은 이제 고용 좋아요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뉴욕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끌 가능성, 그리고 국제 유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슈로 $60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식시장은 여러분 그런 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다음 날은 올라갈 거고 그 다음 날은 빠질 거고 그 다음 날은 장중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이미 2020년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1년 화두는요, 인플레이션, 달러,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2라운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패권 전쟁이 화폐 전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니면 코로나19가 이제 회복이 된다면은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각국이 풀어낸 이 돈들, 신흥국의 어떤 그 신용 위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도미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작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런 면 저런 면 챙겨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제대로 발동에 걸렸거든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확 풀어가지고 번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아끼고 아끼면서 올해 워낙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제가 보따리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잘 쉬시고요. 다음 주 그리고 4월달 계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